안녕하세요, 아빠홈TV입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차량은 아반떼 차량입니다. 아반떼 중에서 이제 가장 비싼 모델이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형 같은 경우가 3,272만 원입니다. 3,272만 원인데 수동 변속기예요. 수동 변속기 모델 기준에서 이제 그 가격인 거고, 오토 차량도 당연히 선택이 가능합니다. 오토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8단 DCT 변속기가 선택이 가능해서 190만 원 옵션을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뭐 기본 트림이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트림 고민을 하실 필요는 없고, 뭐 썬루프, 컴포트, 컨비니언스, 스마트 센스, 버켓 시트 이런 것들을 이제 옵션으로 선택을 할지 말지 고민을 하시면 되고요. 기본 차량은 280마력의 힘을 보여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280마력의 NGS를 사용하게 되면 290마력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연비 같은 경우에는 복합 연비가 10km 정도가 나오는 차량인데, 이 차량 어떤 부분이 있는지 저랑 같이 함께 자세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 앞에 있는 모델이 제가 지금 오늘 보여드릴 모델이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옵션이 이제 좀 들어가서 3,697만 원짜리 차량입니다. 3,697만 원의 외장 색상은 사이버 그레이 색상이고요. 사이버 그레이 색상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많이 보기는 어려운데 사이버 그레이 생각보다 매력이 있는 차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반떼 같은 경우에 워낙 많이 보셨을 거고, 요 N 모델은 그래도 아마 많이 보시긴 어려웠을 텐데, 요게 다른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냐면, 앞에 여기 보시면은 그릴 있잖아요. 요 그릴 모양이 좀 달라요. 그릴 모양이 요 생긴 부분이 약간 이제 다른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에어 인테이크 들어가는 부분, 요 부분도 이제 다르고, 그 다음에 헤드램프, 요 헤드램프 부분은 솔직히 동일합니다. 요거는 이제 프로젝션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 요건 이제 가솔린 차량에서도 인스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프로젝션 헤드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고, 또 옵션으로도 뭐 모던이나 이런 데서도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 부분도 동일하고요. 이쪽에 이제 방향지시등 들어오는 요 부분도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러고 요 하단에 보시면 이제 차이점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N차량은 전부 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하단 부분에 이렇게 포인트를 주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강렬한 이미지를 주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아웃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면 여기 검정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N 모델은 전부 다 이렇게 검정색으로 아웃사이드 미러를 포인트를 줬기 때문에 좀 더 스포티한 그런 부분을 이제 보여줄 수가 있고, 휠은 이제 보시면은 19인치, 타이어 옵셋 같은 경우에는 235, 35, 19 19인치 타이어가 들어가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 브레이크는 제가 알기로는 2P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보면은 여기도 이제 사이드 스커트 쪽 아래로 보면은 이제 빨간색으로 이렇게 포인트를 줘서 확실히 스포티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옆면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좀 다른, 요 옆면에서 보게 되면은 여기 B필러, A필러, 여기는 이제 무광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A필러 이쪽 빼고는 앞에 이렇게 몰딩 오는 부분이 전부 다 유광 가니시로, 여기 B필러까지 해서 C필러 쪽 떨어지는 라인 전부 다 이렇게 유광 가니시로 해서 이제 포인트를 줬기 때문에 조금 더 고급스러운 부분을 보여주고 있고요. 디지털 키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리퀘스트 버튼이 따로 없고, 여기 터치 타입으로 여기를 대면은 문이 잠기고, 이렇게 잡아당기면은 열리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 차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후면부 보시면은, 후면부에서 이제 다른 부분은 뭐 리어 램프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은 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스포일러가 올라와 있잖아요. 이 스포일러 같은 경우에는 아반떼 N 같은 경우에 전부 다 이 스포일러가 기본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좀 다른 부분이고요. 트렁크를 열고 보면 이제 조금 특이한 점이 저기 스티프 바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러고 이쪽에 보면은 이제 폴딩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다 보니까 폴딩 레버가 이쪽에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6대4 폴딩이 아니고 그냥 하나로 통으로 내려가는 거다 보니까 이 두 개를 레버를 당겨줘야지만 시트가 폴딩이 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요 하단부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또 따로 스페어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지 않고 템퍼러리 키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 옆으로는 뭐 수납 공간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보시면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아까 폴딩 저 레버를 당겼잖아요. 폴딩 레버를 당기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넘겨주면은 이 정도의 그 공간이 생기고, 이 바 때문에 아무래도 큰 짐을 실을 때는 약간 이제 불편할 수 있는데, 이 차량 특성상 이 바가 설치가 되어 있는 부분은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차량을 보시는 분은 아마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번 차량 안에 타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해볼게요. 우선 도어를 열고 바라보면은 이렇게 이제 도어를 열고 보시면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고, 도어 트림 쪽 보면은 뭐 특별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냥 이쪽은
일반 플라스틱 쪽으로 플라스틱 같은 재질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 하단부에 보면은 알칸타라 스웨이드가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고, 트위터 스피커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창문 조절하는 스위치 버튼들과 아웃사이드 미러 조절하는 버튼, 또 캐치, 여기 도어 포켓 쪽이 이렇게 아래쪽에 자리를 잡고 있고요. 보스 사운드가 적용이 되어 있다 보니까는 스피커 쪽에 이렇게 보스라고 엠블럼이 붙어 있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운전석을 열고서 실내를 바라보면 이런 모습이고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이제 오르간 타입의 페달이 적용이 안 되어 있다는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고요. 한번 안에 타서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차량에 탑승을 했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키는 동일하게 생겼어요. 키도 보시면은 이제 동일한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서는 완전히 동일하고, 뒷면에서 이렇게 보면은 현대마크 밑에 N 로고가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약간 차이가 있는 부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실내에 탑승을 한 상태에서 스티어링 휠 왼쪽에 이렇게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이쪽에 보시면은 헤드램프 이제 셀프 레벨링 장치가 이쪽에 자리를 잡고 있고, 이제 차선 이탈 방지 보조, 그 다음에 차체 자세 제어 장치 버튼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 왼쪽으로 보시면은 방향 지시등, 라이트 껐다 켰다 하는 레버와 방향 지시등 조절하는 레버가 이쪽에 자리를 잡고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와이퍼 조절하는 레버가 이 뒤쪽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은 3스포크 스티어링 휠이 적용이 되어 있고, 아반떼에 적용이 되어 있는 스티어링 휠과는 이제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반떼 N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일반 스탠다드 모델하고는 다른 이제 스티어링 휠을 적용을 하고 있고요. 이 리모컨 구성 같은 경우는 동일해요. 뭐 이쪽 버튼 배열도 이런 것들도 동일하고, 우측 배열도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조금 차이 나는 부분이 드라이브 모드 버튼이 이쪽에 자리를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이제 N 버튼, 그러니까 보통 일반 차량에서 스포츠 플러스 모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계기판하고 같이 켜서 보여드리면, 이 버튼을 눌러보면요, 이렇게 계기판 모드가 스포츠, 에코, 노멀, 스포츠 이렇게 해서 이제 넘어가는 거고, 요게 이제 N 모드,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스포츠 플러스 모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버튼을 누르면은 계기판이 되게 화려하게 변해요. 이렇게 해서 변하는 거고, 그 밑에 이제 NGS 버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행 중에 NGS 작동 조건이 아니라고 저렇게 표시가 되잖아요. 요거는 운행 중에만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확인이 어렵고, N 모드 같은 경우에는 계기판 보면은 이제 좀 다른 부분들이 뭐 여기 토크, 터보, 오일 온도, 냉각수 온도, RPM 온도가 RPM 게이지가 굉장히 크게 적혀 있고,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다른 부분이 패들 시프트가 조금 이제 널찍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차량들 보면은 패들 시프트가 되게 짧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찾을 때 여기 딱 하면은 요 정도 되는데, 얘는 여기까지 이렇게 다 될 수 있기 때문에 운전 중에 편하게 위에서도 아래에서도 이렇게, 오른쪽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조정을 할 수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일하게 10.25인치 내비게이션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다른 부분은 M 모드가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보시면은 뭐 스로틀, 오일 온도, 냉각수, 랩 타이머 이런 것들을 이제 전부 다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가속 테스트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쪽에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커스텀 모드를 뭐 엔진 세팅, 스티어링 휠, 서스펜션, 뭐 트랜스미션, ELSD, ESC, 차체 자세 장치,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이제 이쪽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횡지 확인할 수 있는 버튼과 이제 런치 컨트롤 사용할 때, 여기서 사용할 때 버튼을 눌러서 사용을 하는데 지금은 사용 조건이 아니라고 뜰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뜨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 외에 나머지들은 아마 많이 보셨을 거기 때문에 이런 식의 메뉴들이 있다, 요것만 한번 보여드리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아래쪽으로 보시면 여기 이제 뭐 엔진 스타트 버튼과 이 맵 내비게이션과 오디오 버튼들이 이쪽에 이제 자리를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바로 아래쪽으로는 공조기 버튼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듀얼 오토 에어컨 모두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 있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 시트 특성상 통풍 시트가 안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쪽에 열선 시트만 이제 적용이 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제 무선 충전 패드와 수납 공간이 있고, 시거잭 꽂는 부분, 시거잭, USB 충전 이렇게 해서 단자가 있고요. 요게 이제 그 변속 레버인데, 변속 레버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달라요. 그 다음에 아래쪽 보면 이제 컵홀더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컵홀더가 자리를 잡고 있는데, 컵홀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아반떼 같은 경우에는 인스퍼레이션에서는 요게 이제 컵홀더를 높이 조정할 수 있는 그 장치가 따로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런 건 없이 그냥 기본 컵홀더만 적용이 되어 있고, 파킹 브레이크는 이제 이렇게 해서 수동식으로 당겨서 사용을 하는 파킹 브레이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콘솔 박스. 콘솔 박스 수납 공간은 그렇게 뭐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간단한 물건들 수납할 수 있는 공간들도 있고, 이쪽에 보시면 USB, 이쪽에 보시면 이제 USB 충전할 수 있는 소켓도 자리를 하나를 잡고 있기 때문에 뭐 간단한 물건들은 이쪽에서 뭐 충전용으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 가운데 요 손잡이는 이건 확실히 말이 많이 나왔던 건데 요거는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콘솔 박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열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그냥 안에 공간은 동일하게 일반 아반떼랑 동일하기 때문에 요거는 참고를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가 지금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오고 있는데, 앰비언트 라이트가 보면은 그렇게 뭐 화려하진 않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라인으로 이렇게 하나가 들어오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시트 옵션이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인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여기 N 마크에 이제 로고가 들어오게, 로고에 요 N 로고에 이제 색상이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요거는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바이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것도 선바이저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생겼고, 이렇게 열어서 조명 거울 이렇게 있고요. 이 조명 거울 바로 위에 보시면은 거울, 이렇게 화장 거울이 있고, 화장 거울 위에 보면 이렇게 조명이 있는데, 이 조명은 이렇게 수동으로 켜는 거고, 수동으로 킨 다음에 이걸 닫으면은 스위치가 눌려서 꺼져요. 이렇게 해서 꺼지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눌러서 켜고 끄고,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그 하이패스는 이쪽에다 놓고, 그 다음에 하이패스 버튼들과 블루링크, 내비게이션 목적지, SOS, 실내등 껐다 켰다 하는 레버들이 이렇게 있고, 눌러서 이렇게 껐다 켰다, 이렇게 해서 실내등을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룸밀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하이패스가 여기 안 들어가다 보니까 룸밀러가 되게 얇아져 가지고 이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 뭐 제가 지금 운전하는 스타일로 지금 포지션으로 한번 자리를 잡아 봤고요. 이 상태 그대로 해 가지고 뒤로 한번 넘어가서 2열 공간이 어떤지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시동 키를 오프한 상태고, 이 상태에서 문을 열면은 여기 퍼포먼스가 좀 달라요. 보셨죠? 여기 약간 일반 차량하고는 다르게 N만의 사운드는 동일합니다. 사운드는 동일한데 이렇게 쪼로록 해가지고 그 심장 박동수 가는 그 뭐라 그래야 되죠? 이거 박동수 표시, 요게 이제 심전도 표시라 그래야 되나? 요게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뭐라 그래야 되지? 약간 스포티한 느낌의 차다라는 거를 이제 느낄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2열 도어를 한번 열어봤고, 2열 도어 열면은 2열을 열어보면은 2열도 동일합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그 플라스틱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 부분과 스웨이드로 마감 처리가 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도어 포켓 이런 부분들 모두 동일하고요. 열선 스위치 2단으로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2열 공간 이 정도가 나오고, 제가 운전을 하는 좌석 그 포지션을 했을 때 공간은 이 정도가 나옵니다. 한번 차량 타서 보여드려 볼게요. 네, 지금 차량 탑승을 했고요. 탑승한 상태에서 공간 보면은 제가 이렇게 딱 앉았을 때 무릎 공간은 넓어요. 이렇게 꽤 넓고, 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공간 넉넉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딱 앉았을 때 저한테는 편안한 자세가 아닌 게, 이렇게 보시면은 머리가 데여요. 저한테는 약간 이제 좁은데, 저는 앉은 키가 크다는 거를 참고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열 에어 벤틸레이션이 이쪽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리를 잡고 있고, 2열에 보면은 가운데 센터 콘솔이 따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팔걸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할 수는 없게 돼 있고, 2열 시트에도 이렇게 보면은 가운데는 스웨이드로 알칸타라 재질로 이렇게 마무리를 한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인조 가죽과 스웨이드가 굉장히 적절하게 잘 사용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괜찮은데 3,600만 원대라고 그냥 가격만 놓고 생각을 했을 때는 이런 마감 재질이라든가 이런 마감 재질들 조금 아쉬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차량은 이제 그런 부분보다 성능에 좀 더 초점을 맞춘 차량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뭐 감수를 해야 될 것 같고, 조금 더 아쉬운 부분 중에서 제일 아쉬웠던 부분 중에서 하나가 요 안전벨트 있잖아요. 요게 보시면 그냥 검정이에요. 여기도 검정, 조수석, 뒷좌석에도 전부 다 이렇게 보면 검정으로 되어 있는데, 요게 지금 N 차량들이 전부 다 이제 하늘색으로 포인트를 주고 있잖아요. 이 차량도 보면은 이런 이 마감재 스티치들을 전부 다 이제 하늘색으로 보면은, 이쪽에 기아 변속 레버도 그렇고 스티어링 휠에도 보면 전부 다 이렇게 하늘색으로 이런 포인트를 되게 많이 줬는데, 요 부분도 안전벨트 요 부분도
파란색으로 하늘색으로 이렇게 같이 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났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벨루스트에선 적용이 됐던 것 같은데 요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 외에 나머지 부분에서는 뭐 그렇게 크게 아쉽다고 느껴지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제 아반떼 N 차량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어떤 부분이 있는지 한번 차량에 보여드렸는데, 이 차량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이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유익하고 좋은 정보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아빠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